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노포의 장사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포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음식점을 의미를 하죠. 일단 이 책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 다들 관심이 많은 그런 대상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노포를 탐방하면서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노포, 오래된 가게, 거의 우리 음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고, 해방 이후에 미군의 밀가루 공급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대중화됐고, 고기가 귀했던 시대에 돼지 사육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또 먹게 됐고, 소 사육이 늘어나면서 어떤 음식이 생기고, 지식도 되지만 상당히 재미가 있고, 이 책을 읽고 음식을 접할 때 음식에 대한 관점, 이런 수준이 달라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또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된다면 여기 소개되는 노포 식당들을 한 번씩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강하게 든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음식 자영업,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음식점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음식 자영업의 현실,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음식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노포,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지만,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평생을 거의 중노동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면을 뽑는 과정, 이거는 너무 힘든 그런 중노동의 과정이고, 고기를 다듬는다거나, 여기 노포의 장사법 노하우 1번이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인데, 수십 년간을 하루에 2~3시간만 잠을 자고, 수십 년간 새벽에 앞마당을 쓸고,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음식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사회에 가장 큰 헌신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 음식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 노동을 투자를 하고 가장 적은 그런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의미로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음식 장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동시간,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한 거죠. 심리적 괴로움,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2번의 음식 장사를 이제 경험을 해봤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0대에 세컨잡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세컨잡이 이제 유행이었던 시절인데, 어떤 시간에 얽매여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가장 크게 힘들었죠. 저녁 시간 없고 주말 같은 거, 휴식을 많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컸던 기억이고, 여하간 이런 2번의 음식점 경험을 통해서 음식점, 식당 자영업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전 영상에서 인디워커라는 이런 일과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후 일. 우리 인디워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커리어를 과거처럼 20년, 30년 단기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70, 80까지 일을 지속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50년 커리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슬로우 커리어라는 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직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커리어를 병행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서 인디워커로서 자기의 커리어를 연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된 경우에는 뭐 1인 지식기업이라든가 제로투원 창업, 그러니까 없던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거나 경쟁이 강하지 않은 뭐 그런 창업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은 우리가 일종의 톱니바퀴로서 기능을 하는 거니까, 자, 조직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홀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건 뭐 고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이하는 은퇴의 경우에는 막막한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재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해왔던 분야에서 재취업을 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자영업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식음료 분야 쪽으로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긱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긱워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뭐 배달이나 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뭐 파트타임 노동,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위신을 생각을 하죠. 위신을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잘해낼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아, 내가 조직에서 저런 성과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내가 못할 소냐. 그러니까 케인즈가 투자는 야성의 함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야기했는데, 이 투자라는 게 그 야성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폐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영업을 하십니까? 뭐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을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을 대안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위신이나 망상, 뭐 야성에 빠져가지고 자영업을 선택했을 경우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가정하거나 추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경험적 사례로 이런 것들이 다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는 10명 창업을 하면 9명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수억을 투자를 해서 결국 지나고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매달 나눠 쓰고 결국 나중에는 0이 되는. 그런데 뭡니까? 그냥 혼자 쓰면은 쉬면서 쓰게 되는 건데, 일은 일대로 막 엄청나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0이 되는 이런 결과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자영업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긱워커의 길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이후니까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우리보다 앞서서 뭔가 이 일과 직업의 변화를 겪은 나라들은 고학력자들이 이런 긱워커로서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 정도의 은퇴 연령을 가정을 할 때 50 이후에는 학력이 높건 낮건 별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 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경원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2030 축의 전환인가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한다거나 뭐 우버를 한다거나 가서 파트타임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자,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면 또 자기의 재능과 강점이 있는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준비가 된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서의 그런 인디워커로서의 길을 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간 여러 사례들을 주변에서 관찰하고 지켜보면 뭐 개인적 창업이던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던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모습들을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위신이나 뭐 이런 것들 벗어 던질 때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음식 자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노포의 장사법,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포의 노하우는 재료의 원가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가족의 노동력을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하죠. 근데 이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가족들의 인력을 개인당 인건비로 따져보면 각자가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본인은 창살 없는 감옥 노동을 하며 개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까지 지켜야 되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재료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음식점의 현실은 그런 정도의 수익 구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수익 구조가 나오는 그런 분야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싼 가격에 판매하죠. 실질적인 수익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또 부가가치세라든가, 근데 우리 식당에서 돈을 내면서 부가세를 낸다는 개념들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점주의 입장에서는 또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또 별도로 따로 떼놔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전체를 또 수입으로 뭉뚱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 낼 때 또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여튼 이렇게 원가도 생각 안 하고 막 온 가족이 노동력을 투하하고 막 본인은 24시간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치열한 경쟁, 싼 가격. 그런데 이 책에 소개되는 노포들은 우리 산업화의 시대를 함께 해온 그런 가게들이잖아요. 당시에는 장사는 너무 잘 된 거예요. 산업화 시대에 막 식당 가면 어디 가나 막 버글버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손님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는 노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근데 왜 노포가 없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에 소개되는 노포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 홍보되고 방송에도 가끔 보면 나오더라고요. 또 SNS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젊은 SNS 유저들이 일종의 순례 코스로 한 번씩 가보고 그럼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노포가 많이 없을까?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충분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하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재취업이 어렵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데 야성이 생겨서 내가 다른 분야에서 탑을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런 관점으로 음식점에 접근을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